손흥민? 수준 떨어지는 경기력 기운 없고 부상도 만화에서 영 매체 SON 떠나자마자 상상 초월 혹평 터뜨렸다. 10년의 동행, 그 영광과 환희로 가득했던 위대한 서사의 마침표가 찍히자마자 등 뒤에 꽂힌 칼날은 상상 이상으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토트넘 호스퍼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심장으로 불리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손흥민이 팀을 떠나자 영국 현지 매체들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마지막 시즌에 대한 혹평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내고 있다. 기력이 완전히 소진됐다. 평소 그에게 기대하던 수준 이하의 경기력이었다는 직설적이고 무자비한 비판은 그의 등번호 7번 유니폼을 입고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팬들의 가슴에 깊은 충격과 함께 차가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는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한때 구세주로 추앙받던 영웅의 동상이 하루아침에 끌어내려지는 듯한 광경이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을 결산하는 기사에서 손흥민을 창조준하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매체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내내 기력이 소진된 모습이었고 끊임없는 잔부상에 시달렸다. 이는 그라운드 위에서 평소 수준 이하의 경기력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한때 수비수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번개와도 같았던 폭발적인 스피드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상대 진영을 휘젓던 날카로운 드리블은 무뎌졌으며 무엇보다 골문 앞에서 보여주던 냉혹한 결정력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다. 한때 그를 상징했던 수비수 한두 명을 가볍게 제치고 골문 구석을 찌르던 환상적인 가마차기는 더 이상 보기 힘들었다. 팀이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주던 과거와 달리 무거운 움직임과 잦은 볼터치 미스로 공격의 흐름을 끊기 일쑤였다. 팀의 영광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서 손흥민 개인의 기량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냉정한 분석이다. 유명 해설위원 제프 스텔링 또한 토크스포츠에 출연해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그는 손흥민의 이적은 이번 여름 가장 큰 화제였다.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그가 지난 시즌 평소의 기량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언론의 평가가 팬들이 경기장에서 느낀 불안감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시켰다. 결국 이들의 분석은 하나의 결론, 즉 다니엘 레비 회장의 냉혹한 현실론으로 귀결된다. 30대에 접어들며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에이징 커브의 문턱에 들어선 손흥민을 막대한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키고 그 자리를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로 채운 결정이 클럽의 미래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이었다는 지극히 실리적인 주장이다. 이는 팬들의 감성적인 접근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의 평가였으며 현대 축구가 얼마나 무자비한 산업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였다. 실제로 그라운드 위에 남겨진 숫자는 이들의 주장을 차갑게 뒷받침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수상 등 세계 축구계에 빛나는 족적을 남긴 월드클래스 공격수였지만 그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24에서 2025 시즌의 기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잦은 부상과 눈에 띄는 체력 저하는 경기력의 심각한 기복으로 직결됐고 득점과 공격 포인트 모두 토트넘 데뷔 시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고개를 숙였다. 득점왕 시즌과 비교하면 슈팅 정확도, 기회 창출 횟수, 드리블 성공률 등 공격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에 모든 지표가 급락했다. 지난 시즌 같았으면 가볍게 성공시켰을 1대1 찬스를 놓치고 한 템포 빠른 슈팅 대신 머뭇거리다 수비수에게 공을 빼앗기는 장면들은 팬들의 탄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통계는 그가 더 이상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갈 에이스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축구가 단순한 숫자와 기록만으로 평가받는 스포츠였던가?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을 비판했던 풋볼 인사이더조차 기사 후반부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이적료로 상당한 금액을 확보했지만 10년 동안 북런던을 지켜온 등 번호 7번과의 작별은 팬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매체는 손흥민이 단순한 고액 연봉의 공격수가 아닌 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선수 중 하나였다고 뒤늦게 인정하며 그의 부진과 이별이 기록보다 팬들의 감정에 훨씬 더 큰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정체성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의 미소와 헌신은 팀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팬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대차 대조표는 팬 한 명 한 명이 그에게서 얻었던 희망과 감동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2015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그 자체로 구단의 상징이 되어갔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 얀 베르통언, 토비 알데르웨이럴트 등 핵심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찾아 하나둘 팀을 떠나는 격변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팀을 지키며 흔들리는 구단의 중심으로 활약했다. 그는 폭풍우 속 등대처럼 홀로 남아 팀의 항로를 밝혔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터져나온 그의 골과 헌신적인 플레이는 단순한 승점을 넘어 팬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73골 101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은 그의 10년간의 헌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물이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은 분주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최우선 타겟이었던 크리스털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는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의 품에 안기는 뼈아픈 결과를 맞았고 맨체스터 시티의 사비뉴는 잔류를 택했으며 노팅엄 포레스트의 모건 깁스 화이트 영입은 법적 문제로 무산되는 등 영입 과정은 험난했다. 결국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야 파리 생제르맹에서 사비 시몬스와 랑달콜로 무한히를 급히 수혈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리그로 꼽히는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전설의 빈자리를 즉시 채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있다. 이들의 잠재력은 높이 평가받지만 손흥민이 보여주었던 꾸준함과 클러치 능력 그리고 라커룸에서의 리더십까지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리그 초반 3경기 2승 1패 토트넘의 시즌 출발은 표면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나 길고 험난한 시즌 전체를 봤을 때 팀의 공격과 정신적 지주 역할을 동시에 해내던 손흥민의 부재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과연 현재 언론의 냉정한 평가처럼 손흥민을 떠나보낸 결정이 토트넘의 미래를 위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팀의 심장을 스스로 도려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최악의 선택으로 기록될 것인가? 새로운 선수들이 잠재력을 터뜨리고 팀이 순항한다면 레비의 도박은 성공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팀이 부진에 빠지고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할 때 팬들은 필연적으로 떠나간 영웅의 이름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 운명의 저울은 이제 막 기울기 시작했으며 이 고통스러운 이별에 대한 최종 판결문은 오직 시간만이 써내려갈 것이다.